혹시 전 시간까지 해서 질문 있으실까요? 질문 없으십니까? 네. 자, 그러면 이번에는요, 그 샘플링 전략 중에서 탑 K라고 하는 샘플링 전략이 있어요. 요거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면, 탑 K 샘플링은요, 모델에서 LLM 모델이죠. 모델이 계산한 로짓 값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토큰이 점수가 몇 점이다라고 하는. 그리고 그 로짓 값들을 소프트맥스 아규먼트로 주면 그 확률이 계산이 되겠죠. 그래서 모델이 계산한 그 로짓 점수 값들을 정렬을 하는 거예요. 값들을 정렬해서 최상위 K개, K개의 그 토큰들 중에서 선택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이 K 값이 클수록 더 다양한 텍스트들이 생성될 수 있고요. 어, 반대로 K 값이 작으면 작을수록 생성되는 텍스트가 거의 비슷한 텍스트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용할 수 있는 토큰들을 몇 개까지로 사용을 할 거냐라는 거예요. 근데 그 기준을 모델이 로직 값을 계산을 해주게 되는데 그거를 정렬해서 최상위에 있는 K개들 중에서 선택을 한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어, 무, 무조건 최상위에 있는 걸 선택한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1등부터 100등, 뭐 예를 들어서 1등부터 10등까지 뭐 이렇게 선택하기로 했으면 그 안에서 랜덤으로 뽑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최상위 10개를 뽑겠다라고 했지만 항상 그게 그 1등만 나오는 건 아니고요. 뭐 10등이 뽑힐 수도 있고 뭐 1등이 뽑힐 수도 있는 거예요. 네. 어, 간단하게 테스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K 값을 크게도 만들어 보고요. 적게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저트, 그다음에 파이프라인 만든 거 있었죠? 메시지스 넘겨주고요. 음, 그다음에 맥스, 뉴 토큰스는 위쪽에서처럼 200개 똑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대화 이력은 저장하지 않고요. 제일 마지막에 있는 것만 주도록 하기 위해서 return full text는 false로 설정을 하도록 하고요. 어, 템퍼리처 값을 1보다 살짝 큰 값으로 한번 바꿔볼까요? 템퍼리처를 1보다 살짝 큰 값으로 바꾸고 이 파라미터 중에서 탑 K라고 하는 게 있어요. 탑 K. 언더스코어 쓰셔야 돼요. 탑 K를 100개까지로 한번 해볼까요? 자, 이렇게 해서 리절트를 출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린트 리절트. 여기서 타이프가 없대요. 연결이 끊겼나요? 그 사이? 그 사이 연결이 끊겼나 보군요. 보통은 런타임 연결 다시 하시겠습니까? 그러면은 다시 하면 그동안에 있었던 게 메모리에 남아 있었었죠. 지금 GPU 사용하는 환경이라 기존에 보시면 실행된 것들이 결과들이 안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콜앱에서 이 GPU 사용할 때 문제점이 이런 문제점이 있어요. 점심시간 1시간 갔다 오면 아예 처음부터 새로 다시 실행을 하셔야 돼요. 모두 실행할까요? 모두 실행. 여기 결과가 나올 때까지 조금 기다려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런타임을 GPU를 사용할 때는 이 런타임이 끊어져 버리는 시간이 훨씬 짧아요. 그래서 이게 끊어져 버리면 코드를 처음부터 다시 실행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들이 생기게 됩니다. 어, CPU만 사용할 때는 다시 연결하겠습니까? 라고 하면 이전 상태가 남아있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죠. 그래서 완전히 삭제되지 않고, 잠깐 런타임이 종료가 되더라도
일정 시간 동안은 그거를 유지를 해주는 시간이 있어가지고 다시 연결하면 전체 실행하지 않고 그 다음부터 이어서 할 수가 있는데 GPU 같은 경우는 그 시간이 되게 짧아요. 이게 콜앱의 단점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런팟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아마 위쪽이 순서대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상태일 겁니다. 어디까지 갔을까요? 나 다운로드 받고 있군요. 엑사원 모델 다운로드 받고 있고, 그러면 여기 실행되는 동안에 그 내용을 먼저 좀 설명을 좀 드리죠. 탑 K와 탑 P의 차이점을 먼저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탑 P는 말로만 먼저 좀 설명을 드리면은요. 음, 로직 값들을 가지고서 확률을 계산을 해요. 탑 K는 확률을 계산하기 전에 최상위 K의 토큰들을 먼저 찾아요. 그러니까 로직 값을 기준으로 해서 최상위 K의 값을 찾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률 계산 전에 샘플링이 먼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K개들 가지고서 그 로직 값들은 소프트맥스에 넣으면 확률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확률을 계산하게 되고, 어, 그리고 그 안에서 그 값들을 계산하게 됩니다. 근데 탑 P라고 하는 방식은 이 P라고 하는 게 확률이라는 뜻이에요. 누적 확률을 계산을 하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로짓 점수들이 계산이 되어져 있겠죠. 토큰들의 로짓 점수들이 계산이 되어져 있을 거고요. 뭐 예를 들어서 첫 번째 토큰은 뭐 0.2, 뭐 두 번째 토큰은 0.4, 뭐 세 번째 토큰은 0.1, 뭐 이런 식으로 토큰들의 로직 값들이 계산이 되어져 있다라고 한다면, 음, 어, 이걸 가지고서 확률을 계산해요. 얘네들은 로직 값이고 이걸 가지고서 확률을 계산하면 확률은 당연히 로직 값이 큰 게 확률이 클 거고 그 다음에 로직 값이 작은 거는 확률이 작겠죠. 그래서 어떤 확률이 나올 거예요. 뭐 얘는 뭐 확률이 뭐 0.01밖에 안 나올 수도 있고 뭐 얘는 확률이 0.2 정도가 나올 수가 있고 0.1은 뭐 0.01보다 작아야 되겠죠. 그럼 0.005 뭐 이런 식으로 확률들. 그러니까 요거는 로직 값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고요. 어, 로직 값이 이렇게 됐을 때 요걸 가지고서 확률들을 계산을 해보면 이런 확률들을 얻을 수가 있을 거고요. 아, 이런 확률들이 계산이 됐을 때 그 확률이 높은 것부터 낮은 것들 순서대로 쭉 다시 정렬을 합니다. 어, 확률이 높은 것부터 낮은 순서대로 쭉 정리를 하다 보면, 뭐 예를 들면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뭐 0.3인 확률이 있을 거고, 뭐 0.2인 확률도 있을 거고, 0.1인 확률도 있을 거고, 0.01인 확률도 있을 거고, 이런 식으로 쭉 정렬이 되겠죠. 음. 이렇게 정렬이 됐을 때, 얘네들을 누적시켜 나가요. 얘네들을 누적시키면 요 두 개의 토큰만 합치면 벌써 50%죠. 그 다음에 세 개의 토큰을 합치면 60%가 되겠죠. 그 다음에 네 개의 토큰을 합치면 61%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쭉 누적을 시켜 나가면서 누적된 확률이 뭐 예를 들면 90% 이상, 누적 확률이 80% 이상 이런 식으로 그 누적 확률로 위에서 몇 개를 선택하겠다라고 하는 방법이 탑피 샘플링이에요. 탑피 샘플링. 음. 탑케이는 무조건 얘를 그냥 무조건 정렬을 해서 여기에서 몇 개, 개수를 지정을 하는 거예요. 개수를 지정을 하는 거고요. 탑피는 누적 확률이 얼마 이상인 것들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럼 차이점은 탑K 방식은 선택될 수 있는 토큰의 개수가 딱 정해져요. 그렇죠? 근데 탑P 방식은 어떤 경우에는 선택될 수 있는 개수가 작을 수도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선택될 수 있는 토큰이 많을 수도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누적 확률이 90%라고 하더라도, 똑같은 누적 확률이 90%라고 하더라도요. 요렇게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음, 세 개의 확률 합쳐가지고 90%가 나오도록 한번 해보죠. 뭐, 0.5, 0.3, 0.1, 이렇게 해버리면 0.9가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세 개의 토큰만 합쳐도 벌써 그 90%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만약에, 어, 이번에는 토큰들이 뭐 0.3, 0.2, 0.1, 그러면은 0.6이죠. 뭐 0.05, 또 0.05, 그럼 얼마인가요? 6, 7. 아직도 더 남았죠. 그죠? 예.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다섯 개를 선택을 해도 아직 누적 확률이 90%가 안 됐죠. 더 선택할 수 있는 그 토큰들이 더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기준값을 주더라도 누적 확률 90%가 되는 토큰들을 선택하겠다라고 똑같은 기준을 주더라도 어떤 확률 분포에서는 적은 개수가, 어떤 확률 분포에서는 많은 개수의 토큰들이 선택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탑P 방식은 다양한 그 확률 분포를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 장점이 있다라고 하고요. 자, 설명드리는 사이에 여기까지가 끝났네요. 여기까지가 끝났고, 탑K 100개를 선택하겠다고 했어요. 이렇게 했더니, 뭐, 물론 맞아요. 당신의 궁금증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반영할 예정입니다. 뭐, 어쩌고 저쩌고, 요런 답변이 나왔네요. 그죠? 물론 이 답변의 내용은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다를 수가 있을 거예요. 어, 숫자가 크기 때문에 답변이 조금 더 그 다양한 형태로 나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실행해 볼까요? 다시 한번 실행해 보시면 음, 음, 아까랑 좀 많이 다르죠. 선택된 단어들이 물론이죠. 상품 설명을 통해 뭐 내년의 공유율이 다이어리에 어떤지 확인하시기에 충분히 상세하게 기술해 놓았습니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하고 답변을 주고 있군요. 뭐 조금 걸릴 수는 있겠지만 확인하시고 근데 말이 좀 어, 논리적이지는 않은 것 같죠. 그죠? K 값이 높아서 그래요. K 값이 높아서. 아, 실행할 때마다 실행할 때마다 다양한 답변들이 생성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답변들의 내용을 보면 아주 논리적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죠? 그럼 이번에는 좀 줄여볼까요? 음, 똑같은 코드를 쓰는데 템퍼리처까지는 동일하게 유지를 할게요. 그런데 탑K를 10개로 줄여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로직값 순서대로 해서 10개씩만, 그리고 그 10개 안에서 우리가 단어들을 선택해서 첫 번째 타임 스텝에서 10개의 그 후보지들에서 하나의 단어를 선택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타임 스텝에서 다시 10개의 토큰들 중에서 또 두 번째 단어를 선택하고,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거를 네, 여기를 10으로 했더니 뭐 확인하려면 잠시 더 살펴봐야 할 것 같겠어요. 저희는 제품의 날짜와 공휴일을 업데이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어쩌고 저쩌고 하고서 답변을 주고 있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감사합니다로 끝났고요. 음, 다시 한번 실행해 볼게요. 답변이 좀 다르죠. 답변이 좀 다르긴 합니다. 아니요, 현재 제공되는 정보에 따르면 이 다이어리에 특별히 내년의 공휴일 표기가 포함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라는 거라고 또 나오네요. 어, 그러면서 뭐 어쩌고 저쩌고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끝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답변이 여기서도 이거는 템퍼리처 때문에 그래요. 템퍼리처가 1보다 큰 값이어서
답변이 실행할 때마다 많이 달라지고는 있어요. 달라지고는 있는데 위쪽하고 아래쪽하고 조금 그 차이점을 보면 선택되는 단어의 개수, K는 단어의 개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개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약간 조금 문맥이 조금 사람들이 말하는 것과 조금 다른 그런 답변들이 만들어지게 되고 이게 숫자가 적으면 적을수록 좀 더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것과 유사한 그런 표현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탑 K 방식이에요. 어렵지 않죠? 개념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개념은.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샘플링 방법이고요. 마지막 샘플링 방법은 탑 P 샘플링이에요. 탑피 샘플링 방식은 모델이 출력한 로직 값들을요, 로직 값으로 확률을 먼저 계산을 해요. 탑K에서는 확률을 먼저 계산하는 게 아니라 그 로직 값들을 그냥 순서대로 정렬을 먼저 해버리고 최상위 K개를 선택하는 것이었다면 어, 차이점은 이거예요. 탑K는 점수를 가지고 점수들을 정렬해서 최상위 K개 토큰들 중에서 답변을 만들기 위한 단어들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근데 탑P는 이 로직 값들을 가지고서 로직 값으로 확률을 계산을 해요. 값으로 계산한 확률의 크기 순으로, 크기 순으로 정렬했을 때 누적 확률 P까지의, 누적 확률 P까지의 토큰을 선택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누적 확률 P까지의 토큰의 개수가 어떤 확률 분포에서는 10개밖에 안 될 수도 있는 거고요. 또 어떤 확률 분포에서는 20개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토큰들의 확률이 어떻게 계산되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누적 확률이더라도 선택되는 토큰의 개수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일한 누적 확률, 확률 P에 대해서 그 선택될 수 있는 토큰의 개수가 달라질 수 있어요. 이렇게 쓸까요? 누적 확률 P가 동일하더라도, 누적 확률 P가 동일하더라도, 어, 동일하더라도 선택될 수 있는 토큰의 개수가 달라질 수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5개만 선택해도 누적 확률이 90%가 되어버릴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10개까지 선택이 돼야 누적 확률이 90%가 될 수도 있을 거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타피 샘플링은 그 다양한 확률 분포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 대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장점이 있다라고 합니다. 탑 K 방식의 단점을 여기서 쓰면 탑 K 샘플링은요, 선택하는 토큰들의 개수를 고정해 버리는 거죠. 뭐 10개면 10개, 100개면 100개 이런 식으로 선택하는 토큰들의 개수를 아예 처음부터 고정시키고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높은 확률을 가진 토큰이 선택에서 제외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높은 확률을 가진 토큰이 선택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게 탑K 방식의 단점이에요.
똑같은 확률 분포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하나가 굉장히 커요. 0.8. 그 다음은 0.1. 그 다음에는 뭐 90%가 나와버렸으니까 뭐 0.05, 뭐 0.03, 0.02, 뭐 이렇게 해버리면 벌써 100%죠. 그죠? 어, 어, 요렇게 하게 되면은요. 그리고 무조건 10개를 선택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뭐, 이 경우에는 10개까지 선택을 할 수도 없지만, 어, 이거 탑K 방식은 무조건 10개를 선택하겠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요렇게 정렬을 하게 되면 이 안에서 임의로 한 개를 뽑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안 뽑히고 얘나 얘네들이 뽑힐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근데 타피 방식은 그 기준을 누적 확률로 고정을 시켜버려요. 그리고 누적 확률은 1.0을 주지는 않습니다. 1.0은 맥스이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0.9, 0.8 뭐 이런 식으로 하겠죠. 누적 확률을 0.9라고 하면 요 두 개 안에서만 랜덤하게 뽑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밑에 있는 얘네들은 선택될 가능성이 없는 거고요. 얘네 두 개들 중에서만 선택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누적 확률을 0.8로 더 낮춰버리면요, 무조건 얘만 뽑히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개수로 지정하는 것과 누적 확률로 지정하는 거는 이런 차이점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음. 그래서 탑K 방식의 단점은 높은 확률을 가진 토큰들이 선택에서 제외될 가능성도 있다. 반면에 탑P 샘플링 방식은 어, 누적 확률을 딱 지정하는 거기 때문에 누적 확률이 뭐 동일하게 0.8, 0.9라고 하더라도 그 토큰의 개수가 어떤 경우에는 다섯 개만 될 수도 있고 10개가 될 수도 있고 20개가 될 수도 있어서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당연히 어, 그 누적 확률이 크면 클수록 다양한 답변들이 나오겠죠. 그다음에 누적 확률이 작으면 작을수록 좀 더 일관된 답변들이 나오게 될 거예요. 음. 아, 그거는 요 중간에다 넣을까요? P 값이 그 탑, 탑 P라고 할까요? 탑 P. 네, 누적 확률. 어, 탑 P 값이 클수록 다양한 텍스트, 그리고 작을수록 좀 더 일관된 텍스트들이 생성돼요.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이요. 우리가 어떤 조정하는 값들이 있을 때, 우리가 하이퍼 파라미터로 이렇게 조정하는 값들이 있을 때, 숫자들이 커지면 답변이 무작위적으로 나오는 그런 경향들이 있고요. 숫자들이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답변이 무작위적으로 나오지 않고 약간 좀 일관된 형태로 나오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탑K도 마찬가지고, 탑P도 마찬가지고요. 템퍼리처도 마찬가지. 전부 다 숫자들이 커지면 커질수록 답변은 좀 더 무작위하게, 숫자들이 작으면 작을수록 답변은 좀 더 일관되고, 어, 일관되게 그렇게 나오게 돼요. 뭐 간단하게 코드로 살펴보면, 뭐 코드는 똑같습니다. 뭐 파이프 하고 실행할 거고요. 똑같은 메시지를 이용해서 사용을 할 거고, 맥스 뉴 토큰스는 이쪽이랑 똑같이, 그 다음에 마지막 답변만 볼게요. 그래서 return full text는 false로. 그리고 여기서도 템퍼리처를 조금 높여 볼게요. 템퍼리처를 조금 1.5 정도로만. 그러면 이 템퍼리처 때문에 약간 다양한 답변들이 나올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탑 언더스코어 P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0.9. 이건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죠? 누적 확률 90%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그 텍스트들을 선택해서
그 답변을 만들어낼 때 이용하겠다는 그런 얘기가 됩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리절트를 출력을 해보시면 이렇게 계산이 됐네요. 다이어리에 내년의 공휴일이 포함되어 있을지 확신하기 어렵습니다. 제품 제작 과정 중에 이런 정보가 정확히 추가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뭐 문의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직접 문의하시거나 고객 서비스 채널을 통해서 어쩌고저쩌고 빠르게 답변을 받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왔고요. 네. 다시 한번 해볼까요? 할 때마다 달라질 거고 여러분들이 나온 답변하고 제 답변하고도 당연히 다를 거예요. 음. 죄송합니다만으로 시작하고 있군요. 어, 뭐 세부 사항을 답변 드릴 수는 없어요. 이렇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정확한 내용은 뭐 고객 서비스나 제품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문의하시면 빠르고 정확한 답변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힘내세요라고 하고 있군요.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뭐 실행할 때마다 달라지는 거는 보실 수 있으시죠. 마지막으로 타피 값을 좀 낮춰볼게요. 누적 확률을 누적 확률을 0.3까지만 해볼까요? 그러면 이거는 굉장히 작은 값이에요. 그죠? 자, 이렇게 했을 때 음, 선택될 수 있는 토큰의 개수가 확 줄어들 거예요. 그죠? 안녕하세요. 그 다음에 뭐뭐 궁금하시군요. 뭐 이렇게 하고 담당자분께 가장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담당자분께 죄송합니다. 음, 뭐 담당자분께 문의하시면 뭐 이렇게 하고 언제든지 알려주세요. 이런 답변이 나왔고요. 한 번 더 해볼까요? 똑같은 거를. 거의 비슷하죠. 아까랑 아까랑 많이 비슷한 것 같아요, 답변이. 물론 조금 다른 부분들도 있고요. 뭐 이모티콘이 있고 없고 뭐 그런 차이도 있고 좀 그런 것 같지만 그 사용되는 단어들이 그러니까 사용되는 토큰들이 아까랑 많이 비슷한 것 같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실제로 그 애플리케이션을 만드는 과정이라고 이런 과정은 여러분들이 애플리케이션을 만드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뭐 이미 훈련이 되어져 있는 뭐 우리가 지금 사용한 거는 엑사1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또는 뭐 제미나이나 GPT와 같은 그런 이미 만들어져 있는 걔네들을 이용을 할 때 그 여러분들이 만드는 애플리케이션이 좀 더 다양한 답변을 내놓을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것인지 아니면 매번 비슷한 내용으로 답변을 만들어내도록 할 것인지 뭐 그런 내용으로 어, 그런 것들을 조정할 수 있는 파라미터들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메시지를 다양하게 바꿔보면서 한번 테스트해 보세요. 뭐 요즘 뭐 이란 전쟁에 대해서 설명해 줘라거나 내일 주가는 어떻게 될 것 같아? 뭐 이렇게 이런 거라든가 뭐 그런 거를 엑사원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엑사원은 어떻게 대답을 하는지. 네. 뭐 그러면 할루시네이션이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죠? 그죠? 안 들어보셨어요? AI가 아주 그럴듯한 답변을 내놓는데 내용을 살펴보면 다 거짓말인 거. 네, 그런 거를 할루시네이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없어요. 이건 실제로 있었던 내용인데 GPT가 처음 나왔을 때 그래서 사람들한테 굉장히 큰 센세이션을 일으켰을 때 실제로 GPT한테 그 세종실록에 기록된 세종대왕의 노트북 던짐 사건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라고 하니까 정말 그럴듯하게 설명한. 근데 지금은 그렇게 물어보면 GPT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할루시네이션을 일으키는 가장 대표적인 문제입니다. 뭐 이렇게 지금은 그렇게 대답을 해줘요. 근데 처음에는 정말로 세종실록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대답을 만들어냈었어요.
처음에는. 네, 그런 것들을 이렇게 조정할 수 있는 파라미터들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네. 음, 네. 아니요, 둘 다 써도 돼요. 아, 둘 다 써도 돼요. 둘 다 썼을 때는 탑 K가 먼저 적용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K개를 먼저 선택해 놓고 그 다음에 다시 누적 확률 중에서 선택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동작한다고 해요. 네. 네. 그 K가 네. 점사대로 정렬해가지고 최상위 K개를 선택하는 네. 근데 이게 높은 점수를 가질수록 아까 그 확률도 좀 확률도 높아지는 거죠. 어때는 탑K랑 탑이랑 좀 비슷하다. 이게 랜덤으로 아까 예시 설명해 주셨는데 약간 랜덤으로 네. 0.0가 바뀔 수도 있다. 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무작위로 선택이 되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는 트랜스포머 모델은 인코더가 없어요. 디코더가 있죠. 이 디코더가 그 순환 신경망일 수도 있고 순환 신경망이 아닐 수도 있는데 디코더가 내뱉는 출력들은 타임스텝이에요. 그리고 뭐 여기 앞에 어떤 입력값이 어떤 수들 여러 개를 통과하면서 입력값이 그러니까 이게 우리 질문이 들어갈 거고 타임스텝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우리가 문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단어 순서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뭐 안녕하세요. 뭐 뭐뭐가 궁금하시군요. 뭐 이런 식으로 단어들을 만들어내야 되죠. 그죠? 이 디코더 디코더에서 나오는 것들이 뭐가 여기에서 그 로직값 또는 로직값으로 계산된 확률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단어에 대해서 뭐, 뭐 아까 설명했었던 것처럼 0.5, 0.3, 0.2, 0.05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그 터키라고 하는 거는 이런 식으로 정렬했을 때 요 안에서 싹 자르는 거죠. K개까지 K개까지 하고서 자르는 거고요. 잘라내서 요 중에서 랜덤하게 하나를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단어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출력이 나오겠죠. 두 번째 출력이 타임스텝 2.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뭐 여기는 다른 확률 분포로 나오겠죠. 이 첫 번째 단어 뒤에 적절하게 이어질 단어들의 점수들. 뭐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단어가 안녕하세요라는 단어가 나왔으면 그 다음에 어떤 단어가 나오면 좋을까? 그게 점수로 계산이 되는 거예요. 뭐, 뭐 제품이 대해서 궁금하시군요라는 게 뭐 점수가 더 높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럼 여기서도 계산이 될 텐데 여기서도 뭐 여기서는 다른 확률 분포를 받겠죠. 이 두 번째 자리에서 선택할 단어가 뭐 다른 확률로 뭐 1, 0, 9, 이런 식으로.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길게 잘라가지고 요 안에서 그 다음 단어를 또 랜덤하게 찾는 거예요. 그래서 그 랜덤하게 찾는 단어들을 연결해가지고 분석을 해요. 근데 커피는 무적 확률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요 안에서만 선택이 되고 뭐 여기서는 이만큼에서 선택이 될 수가 있고 여기서는 또 요만큼 안에서만 선택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런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실까요? 질문 없으십니까? 네. 첫 단어의 뒤에 오는 저런 식으로 뒤에 오는 단어대로 생각을 계산하시는 첫 단어는 어떤 식으로 정의가 그러니까 그 내부 구조는 그거는 모르죠. 인공지능이. 네.
첫 단어가 뭐가 좋을까? 뭐 요런 것도 확률로 계산이 되는 거고. 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요거 코드를 실행할 때마다 그때그때 답변이 조금씩 조금씩 달라지는 이유가 확률적으로 저 안에서 단어들을 뽑아내기 때문에. 네. 또 답변 있으실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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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요거는 성능이라기보다는 그 내가 만들고 싶은 어떤 애플리케이션의 그 성격에 따라서 나는 좀 더 재밌는 답변을 많이 주는 애플리케이션을 만들고 싶어? 아니면 나는 정확한 답변만 만들어내는 애플리케이션을 만들고 싶어? 그거에 따라서 숫자를 높게 하거나 낮게 하거나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또 질문 있으실까요? 질문 없으시면 시간이 조금 애매하게 남아 버렸어요. 그래서 쉬는 시간을 조금 일찍 갖도록 하겠습니다.